안녕하세요. 요즘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붐이 일어나고 있죠. 동시에 박사라든가 교수들의 퇴직 물결이 지금 거의 거세고 있는데요. 이 100세 시대다 보니까 퇴직 후에도 거의 20, 30년 동안 그것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오랫동안 퇴직 후에 뭔가를 해야지 이게 건강도 지키고 또 뭔가 지금 부업거리라도 있어야지 뭔가 살아있는 맛을 느끼고 그러실 텐데, 과연 이 교수나 박사 같은 고학력자들의 이 고두뇌들의 이 퇴직 후에 뭘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덩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퇴직은 아니지만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대중적 책을 쓰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박사나 교수 퇴직을 하시다 보면 일단 현직에 있을 때부터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논문이라든가 저서라든가 여러 가지 칼럼 같은 글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좀 대중적으로 책을 쓴다면 오히려 지식도 나누고 소일거리를 통해서 건강도 지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 땅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좀 지식 농사를 지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어떤 실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성의 한국사라는 책을 직접 쓰기도 하지만 자가 출판 형태로 책 출판까지 하면서 우리 일반 좀 고학력자들이 대중들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도전해서 한번 나름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학력자들의, 그러니까 고두뇌들의 대중적 책 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사실은 책을 지금 한 공저까지만 한 30권 정도 쓴 건데요. 대부분 저는 대학과 사회 징검다리 역할을 생각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들, 특히 인권 문제 같은 거를 많이 글로 써서, 책으로 써서 사회에 내보내서 뭔가 좀 사회의 변화, 이론일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중적 책 쓰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러한 것을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출판까지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기술들을 좀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대중적인 책을 쓰려면 제일 중요한 건 주제를 선정해야 되겠죠. 근데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현직에 있을 때 어떤 전문적인 주제가 아니고 이제 퇴직 후에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또 내가 무슨 그걸 통해서 명예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생각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사회에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한, 이 시대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지금 쓰고 앞으로 써갈 예정인데요. 왜 하필이면 성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요즘에 성 문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이, 여러분들도 현직에 있을 때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교육 받으면서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금기시하는 이 생각이 꽉 차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지금 요즘 젊은 층이 결혼을 안 한다 생각하지만 또 연애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섹스를 안 하는 증후군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워낙 성에 대한 사회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내가 왜 그걸 해? 그렇게 추하고 그렇게 인식도 안 좋은 것들 내가 해가지고 왜 괜히 쓸데기 없는데도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아예 섹스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성의 역사와 문화라든가 성의 명서읽기 같은 수업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계속하는데요. 재밌는 거는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안 하는 학생들은 아예 안 해버리는 성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인구 문제라고 바로 이어집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아예 이제 섹스마저도 포기하는 세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일본은 이미 지금 젊은 층 중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어서 이거를 7, 8년 전부터 계속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책을 쓰고 있는데요.
1차로 썼던 것이 성의 명서읽기라는 전 세계의 성의 명서들을 가지고 그 깊이 있고 다양한 성에 대한 어떤 지식들을 모아놓은 책을 하나 썼고, 제가 이번에 이제 이런 성의 한국사, 한국의 성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고 현재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성에 대한 금기시나 부정시가 강한지를 집중적으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쓰려고 하는 게 조선시대 아내들의, 남자들이 첩을 들였다면 조선시대 때 여자들은 세서방 그래가지고 섹스 파트너를 두고 있었거든요. 희한하게 동등했는데, 평민층에서 특히 심했는데, 그러한 문화들을 좀 보여주면서 따지고 보면 성의 역사는 비슷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젊은 층들의 섹스 안 하는 증후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탐구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신분별로 성문화가 어떻게 달라졌나 이런 것들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주제를 선정할 때 항상 하나를 주제를 선정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여러 가지 책을 내는, 쉽게 얘기하면 원소스 멀티유지를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가 선정되면은요, 본격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야 될 텐데요. 선생님들 지금 참 재밌는 현상을 제가 보게 됩니다. 도서관에 저는 거의 매일같이 가게 되는데, 책 때문에 빌리려고. 제가 도서관이 바로 제 서재처럼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요즘에 도서관 가면 참 재밌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좀 퇴직 후에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꽤 많이 늘어났더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요, 도서관에 가보면 대학생들은 별로 없고 오히려 퇴직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머리가 좀 희끗희끗한 분들이요,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군데군데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보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사색을 하고 뭔가 좀 그 책 보면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 되게 멋있고 정말 저는 낭만적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지금 뭔가 작업 때문에 와 있겠지만 되게 그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퇴직 후에도 좀 도서관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이, 저는 옛날부터 계속 요약집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저는 꼭 보면은 연암이나 정조 있잖아요. 정조도 그랬지만 꼭 초록을 만들었거든요. 저도 보통 보면은 책을 보면 한 3, 4일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꼭 책을 보면 그걸 요약을 정리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거 한 다음에 한 150페이지 정도 넘어가면, 그러니까 한 1년 반이나 2년 정도 공부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걸 가지고 계열을 짭니다. 참, 제가 이거를 버릇을 들여놓기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저는 요약집 때문에 오히려 책을 되게 많이 쓸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요, 저는 우리가 보통 대학에 현직에 있을 때는 객관적 글쓰기 그래가지고 필자는 뭐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딱딱하게 글을 쓰는데, 저는 스토리텔링을 좀 가미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번 이 성의 한국사도 바로 비슷하거든요. 제가 캐릭터가 돼가지고 이 경어체 형식으로 마치 강의를 한다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한국의 성문화라든가 역사를 쭉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스토리텔링을 가미해서 재밌고 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약집이 나오고 나름 개요까지 딱 나오면 본격적으로 이제 집필하기에 들어가는데요. 저는 책을 쓸 때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한꺼번에 막 쓰는지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생활을 좀 이렇게 루틴이 정해졌거든요. 딱 아침, 그 다음에 오후, 저녁 이렇게 딱 나누어서 쓰는데 보통 하루에 3장 정도밖에 안 씁니다. 그래도 120장 쓰면은 2달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립니다. 준비하는 게 막 한 1년 반, 2년 걸려서 그렇지 실제 쓰는 거는 그렇게 안 걸립니다. 2달이면 충분히 씁니다. 그리고 저는 재밌게도 책을 바로 완벽하게 타이핑부터 안 합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쓰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희한하게 모든 거를 연필로 이렇게 쓰고, 서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서서 이렇게 연필로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교정을 보면서 수정하면서 이제 두 번째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굉장히 책이 깔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2년에 한 권 정도는 꼬박꼬박 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2년에 한 권씩 책 한 권에 원고를 집필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출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책 쓰면 뭐 할게요? 결국은 출판사에서 내주지도 않고 내가 돈 내고 출판해야 되고, 돈도 요즘에는 막 거의 한 300권에서 500권,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 돈을 내라고 그러는데 내가 왜 책 써?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겠죠. 맞습니다. 저도 뭐 큰 출판사라든가 작은 출판사에서 책을 내봤지만, 물론 저는 지금까지 돈을 주고 책을 낸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럼 책이 좀 제 책들이 팔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상하니 우리나라 기성 출판사들이 이게 그 독자가 많이 없어지고 또 좀 뭐랄까 경기가 좀 불황해서 그런가 몰라도 웬만해서는 책을 잘 안 내줍니다. 우리가 원고를 써가지고 그 좀 큰 출판사에 메일로 보내고 이렇게 해보면 답장이 안 와버립니다. 제가 이 성의 한국사도 출판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을 다루는 책을 왜 내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되게 안 왔습니다. 그래서 또 책을 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세를 초판은 주지만 그 이후로는 안 팔렸다고 안 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자기가 개성 있는 책을 내고 싶고 꾸준히 내가 책 작업을 해서 무슨 뭐 꼭 돈이 아니더라도 사회에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뭐 조금 팔리면 인세 조금이라도 나와서 용돈벌이라도 한다면 나도 다음 책도 준비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성 출판사하고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해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저 사실 이거 자가 출판한 거거든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것도 칼라로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책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종이책도 그렇고 전자책도 그렇고 자가 출판이 생각보다 활성화되고 있고 시스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는 자가 출판의 시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종이책 같은 경우는 북쿠크라든가, 저도 북쿠크에서 냈지만 퍼플이라든가 교보, 또 패스트북이라고 하는 또 출판사가 또 생겼고요. 전자책은 유페이퍼라든가 크몽이라든가 밀리의 서재 같은 생각보다 많은 자가 출판을 할 수 있는 출판사들이 생겼고 시스템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가 출판사에 보내면 거기서 편집을 대행을 해줍니다. 그 안에 편집 여러 사람이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딱 편집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자가 출판사에서 사이트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다른 우리 교보라든가 S24라든가 뭐 이렇게 알라딘 같은 쭉 여러 군데에 판매 루트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바로 찍어서 이제 보내주는 형국인데요. 출판도 보통 보면 우리가 일반 출판이 한 보통 1년 반에서 2년 걸린다면 자가 출판에서는 2달이면 충분히 나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세가 정확하면서도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거 조금 경제적인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얘기 드리는 건데요. 이 자가 출판사의 종이책 인세는 35%입니다. 물론 교보에서 팔면은 거기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10%지만요. 이 출판사에 주문을 하면 35%입니다. 독자들이. 저희가 인세가 35%를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유페이퍼 같은 전자책은 70%입니다. 그리고 팔리는 대로 내게 카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굉장히 깔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안 해봤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출판사들은 이거를 보통 1000분위, 2000분위 찍어놓고 창고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뭡니까 독자들이 요구를 하면 보내주고 해서 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파일만 올려놓고 오면은 바로 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보통 이틀 걸리니까 약간 좀 더 걸리긴 해도 그래도 바로바로 했고 퀄리티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우리가 퇴직 후에 책을 써도 그렇게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처럼 막 사준다거나 또 뭐 인세도 안 나오는 걸 내가 왜 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자가 출판을 한번 이용해 보면 생각보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뭐냐면요. 처음에 내가 편집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표지라든가 이 본문 편집을 하려면은 이게 보통 그 출판사마다 다르지만 약 60만 원 정도면 내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 그렇게 들어간 돈이 아닙니다. 이게
꾸준히 나가고 우리가 4, 5, 70년까지 저작권이 보장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만 원 정도는 투자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제 생각에는 한번 책을 써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퇴직 후에 우리의 그 지적인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책을 쓰게 된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지식 생산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는 좀 더 건강히 할 때까지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그만큼 또 내가 존중받으면서 나름대로 사회에서 좀 활동을 해가지 않을까.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의 건강도 지키고 또 이 경제적인 나름대로의 용돈이라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집에서 뒷방 이렇게 늙은이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뭔가 지식에 대한 생산자로서 나름대로 퇴직 후에도 노년을 그렇게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도서관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그만큼의 어떤 도서관하고 친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 쓰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퇴직 후 교수들의 책 쓰기에 대한 지금 별도의 지금 책을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과정별로 책을 어떻게 쓰는지를 다음에 한번 그 책 쓰고 나서 좀 더 자세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퇴직 후에 책을 쓰는 것하고 자가출판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런 사회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